이강인의 충격적인 플레이에 프랑스 현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이강인이 드디어 자신의 진짜 포지션을 찾은 듯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을 저 포지션에 기용한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루이스 엔리케는 자신이 왜 명장인지 이강인을 저 포지션에 기용한 것으로 증명했다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의 미친 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은 2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스타드 랭과의 2024-2025 프랑스 리그왕 6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맹활약하며 PSG의 3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이 선발로 나서지 못하는 경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주전에서 확실히 밀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PSG의 선발 라인업이 공개되자 이 라인업을 본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드디어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에 빼앗긴 엔리케 감독이 미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PSG라는 명문 중의 명문인 클럽의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이강인을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하무스와 아센시오가 있는데 왜 이강인을 원톱으로 쓰느냐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원톱도 아닌 미드필더를 원톱으로 쓰다니 이강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엔리케의 전술 실험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이런 부정적 반응은 이강인이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므로 주변 연계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찬스가 나면 슈팅에서 골까지 연결해야 하는 3박자를 모두 갖춰야만 해낼 수 있는 가짜 9번 역할을 이강인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포지션은 수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6번, 공격에서는 가짜 9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포지션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해서 뛰어난 선수들이 이 포지션에 갔다가 나락으로 간 그야말로 난이도 최상의 포지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 첫 출전을 했지만 미친 놀라운 스탯을 보여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한 골의 키패스를 무려 6회나 성공시켰으며 패스 성공률은 93%에 달했는데요. 상대 수비의 견제가 가장 심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저 수치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드클래스 수준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는 경기 중 키패스를 3회에서 4회 정도를 하는데 이 정도면 매우 뛰어난 선수다. 그런데 이강인은 혼자 6회를 했다는 것은 미친 스탯이라고 말하면서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엄청난 견제를 받는 원톱 스트라이커들은 패스 성공률이 80%만 넘어가도 상당히 잘한다고 평가받는데 후방에서 센터백들에게서나 보여주는 9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이강인이 보여준 것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스탯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수비수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패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90%가 넘어간다. 하지만 공격수들은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패스를 하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는 패스를 하기 때문에 자주 커트를 당하는 게 일반적인데 93%라는 건 사기에 가까운 스탯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현란한 드리블과 킬패스를 구사하면서 음바페가 없는 PSG의 공격을 홀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의 평점 9점을 부여했고 2골을 넣은 바르콜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르콜라가 아니었다면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활약이었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후반 57분경 이강인은 바르콜라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헤딩슛으로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2대0 스코어를 만들며 승부를 결정지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뛰어난 축구 지능을 볼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바르콜라가 슈팅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강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르콜라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넣고 중앙으로 침투하는데 상대 수비수 2명이 이강인의 침투를 의식하면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바르콜라가 슈팅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강인은 바르콜라가 슈팅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데 이런 플레이는 바르콜라의 득점을 도우려는 이강인의 이타적인 플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건 너무 올려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패스를 받으려고 침투하면서 뛸 수도 있는데 저 쇄도를 바르콜라의 슛을 도우려는 행동이라고 미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움직임을 보면 패스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바르콜라가 이강인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공을 터치해 놓는 것을 본 이강인은 저 스텝에 자신에게 패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을 높여 쇄도하는데 바르콜라가 패스를 주려는 스텝이 아니라 슈팅을 하려고 스텝을 밟는 것을 보고 수비수들을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골대 앞으로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강인 앞으로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보는 상대 수비수들은 이것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라도 공을 잡으려고 달리지 않고 쳐다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이 원톱으로 나온 것을 의식해서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강인을 마크하는 것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이강인은 완벽한 노마크에 놓이고 공이 허리 근방으로 오니까 점프를 하거나 하지 않고 놀랍게도 여기서 허리를 숙여 머리로 받아 넣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저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공이라 이강인은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하려는 스텝을 밟으며 준비를 한 것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허리를 숙여 머리로 받아 넣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신체 밸런스를 가지고 부드럽게 골문 앞에서 그것도 매우 침착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골잡이들이 골문 앞에서 쉬워 보이는 저런 찬스를 허공에 홈런슛을 때리는 이유는 바로 슈팅할 때 신체 밸런스를 유지 못하고 공을 차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슈팅을 한 바르콜라는 이강인이 골을 넣자 돌아서서 박수를 치며 이강인의 플레이를 극찬했는데요. 팬들 역시 바르콜라는 이강인이 쇄도하면서 저 상황에서 머리로 공을 받아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 하다고 말하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바르콜라의 바른 인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가짜 9번 실험은 대성공으로 보이는데 이강인이 저 자리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며 보여준 공격 스탯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이강인의 이런 재능을 세계적인 명장 중에 한 사람인 루이스 엘리케가 꿰뚫어 본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짝을 이룬다면 월드컵에서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큰 기대감을 드러내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